솔라나의 현재 흐름을 두고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넘어 네트워크 내부에서 벌어지는 변화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표면적인 가격 변동 뒤에 숨겨진 솔라나의 진짜 체력, 즉 네트워크의 건강 상태를 데이터를 통해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만 오히려 네트워크 지표가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기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표는 네트워크의 사용량입니다. 솔라나, 즉 솔라나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처리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이로 인해 하루에 처리되는 트랜잭션, 즉 거래 건수가 다른 주요 체인들을 크게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 하루 수십만 건에서 100만 건 내외의 트랜잭션을 처리한다면 솔라나는 수천만 건에서 때로는 억 단위에 가까운 트랜잭션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네트워크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봐야 확실합니다. 거래 건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순수한 이용자, 즉 활성 지갑수가 함께 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만약 거래 건수만 폭증하고 활성 지갑수는 제자리라면 이는 소수의 주체가 자동화된 프로그램, 즉 봇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행히 2024년 하반기 데이터 흐름을 보면 솔라나의 신규 지갑수와 활성 지갑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특정 이벤트가 없을 때에도 기본적인 사용자 기반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솔라나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즉 DApp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활성 지갑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따라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네트워크의 사용 증가는 장기적인 가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며 이것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차를 이용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할 기회를 얻는 셈입니다. 이런 핵심 지표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의 온체인 데이터, 주요 언락 일정, 그리고 기술적 업그레이드, 현황을 한 페이지로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분석 기준을 세우는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의 활성도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자금의 규모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총 예치 자산, 즉 티블입니다. 티블은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프로토콜에 얼마나 많은 자산이 예치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솔라나 생태계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솔라나의 TVL은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이며 한때 수십억 달러 수준을 다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솔라나 코인의 가격 상승에 기댄 것이 아니라 생태계 내의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들이 실제로 사용자들을 유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주피터와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 애그리게이터는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 막대한 거래량을 처리하며 TVL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리스크 요인은 존재합니다. TVL이 특정 몇몇 대형 프로토콜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해당 프로토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TVL 규모와 함께 자금이 여러 DApp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생 유망 프로젝트들이 꾸준히 등장하며 생태계의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솔라나의 경우 다행히도 마진파이, 카미노와 같은 대출 프로토콜과 다양한 유동성 스테이킹 플랫폼들이 함께 성장하며 TVL의 건강성을 높여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과거 특정 프로젝트 하나의 실패가 네트워크 전체의 위기로 이어졌던 사례와 비교할 때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활성도와 자금 유입은 단순히 금융거래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바로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 즉 DePIN 분야입니다. DePIN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와이파이망, 지도 데이터, 컴퓨팅 자원 등 현실 세계의 인프라를 개개인들이 직접 구축하고 보상을 받는 모델을 말합니다. 솔라나는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 덕분에
이러한 소액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디핀 프로젝트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탈중앙화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헬륨이 자체 블록체인에서 솔라나로 이전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솔라나의 기술적 우위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해 지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하이브 매퍼 역시 솔라나 생태계의 대표적인 디핀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디핀 프로젝트들의 성장은 솔라나 네트워크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트랜잭션 수요를 창출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무관하게 현실 세계의 인프라가 작동하는 한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애솔 토큰의 실질적인 사용처를 확대합니다. 디핀 프로젝트의 보상 시스템이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솔이 수수료나 스테이킹 자산으로 사용되면서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실용적인 유틸리티 토큰으로서의 가치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지 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디핀이라는 분야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이며 대중적인 채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솔라나는 다른 블록체인들이 갖지 못한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솔라나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과거 솔라나는 몇 차례 네트워크 중단을 겪으며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는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장통과 같았습니다. 프로젝트 팀 역시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파이어댄서와 같은 새로운 검증인 클라이언트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이어댄서는 기존 클라이언트와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어 네트워크의 처리 용량을 극대화하고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만약 파이어댄서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이는 솔라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네트워크 불안정성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대규모 애플리케이션들이 솔라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네트워크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개선된 흐름이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단순히 내부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솔라나 네트워크에서는 토큰 확장이라는 새로운 표준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개발자들이 토큰을 발행할 때 아이체 수수료, 기밀 전송, 위임 권한 등 다양한 맞춤형 기능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산을 발행하는 기업이 규제 준수를 위해 허가된 지갑으로만 토큰이 전송되도록 설정하거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수수료 수입을 토큰 이체 시 자동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필요한 기능을 조립해 토큰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디지털 자산을 솔라나 위에서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자산, 즉 RWA를 토큰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솔라나의 토큰 확장 기능은 시장을 선점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무기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능들이 널리 채택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다른 경쟁 체인들 역시 유사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라나가 보여주는 이러한 혁신의 속도는 생태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솔라나가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사용처를 모색하는 동안 다른 경쟁자들 역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시장은 하나의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여러 체인이 공존하는 다극체제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단연 이더리움과 그 생태계입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레이어 2 솔루션들, 예를 들어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프로젝트들이 수수료를 낮추고 속도를 개선하면서 솔라나의 장점을 일부 따라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각 체인의 지향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높은 수준의 탈중앙화와 강력한 보안을 바탕으로 가치 저장소이자 글로벌 합의 레이어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반면 솔라나는 다소 중앙화된 구조를 감수하는 대신 압도적인 처리 속도와 낮은 비용을 통해 대규모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더 많은 사용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한 것은 절대적인 탈중앙화일까요?
아니면 사용자가 체감하는 빠른 속도와 저렴한 비용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사용자의 선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수억 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을 때는 이더리움을, 소셜미디어나 게임처럼 빈번한 상호작용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솔라나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즉, 솔라나의 성공은 이더리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이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자신만의 시장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개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쟁 구도에서 솔라나는 앱토스나 수이와 같은 신규 고성능 블록체인들과도 경쟁해야 합니다. 이들은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솔라나와 유사한 성능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솔라나만큼 풍부한 생태계와 사용자 기반을 구축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적 우위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얼마나 많은 개발자와 사용자를 끌어들여 실제로 쓰이는 네트워크를 만드느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솔 토큰의 경제 모델, 즉 토크노믹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처럼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야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솔라나는 다릅니다. SOL은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일정 비율의 인플레이션, 즉 신규 발행이 발생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점차 감소하여 장기적으로는 약 1.5%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공급량을 늘려 가치를 희석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규 발행되는 SOL의 대부분은 네트워크를 검증하고 보호하는 검증인과 자신들의 SOL을 이 검증인에게 위임한 스테이킹 참여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즉, 솔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킹에 참여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을 상쇄하고도 남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5%이고 스테이킹 보상률이 7%라면 실질적으로는 2%의 수익을 얻는 셈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소각률, 그리고 스테이킹 수익률의 관계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율 대비 실질 스테이킹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과 주요 거래소별, 스테이킹 옵션을 비교한 간단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투자 판단에 있어 숫자로 된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공급 증가 요인이 있다면 반대로 공급을 줄이는 요인도 존재합니다. 바로 수수료 소각 메커니즘입니다.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의 일부는 영구적으로 소각되어 유통량에서 사라집니다. 현재는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수수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소각되는 양이 인플레이션 양에 비해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만약 앞으로 솔라나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수수료 수입이 크게 늘어난다면 이 소각 메커니즘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SO를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수수료 소각 모델인 EIP159와 유사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솔라나의 토크노믹스를 평가할 때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율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네트워크 성장 가능성과 그에 따른 수수료 소각량 증가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입체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토크노믹스와 관련하여 반드시 점검해야 할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은 바로 언락 일정입니다. 언락이란 프로젝트 초기에 투자한 벤처 캐피털이나 팀, 재단 등이 보유한 물량이 일정 기간 묶여 있다가 시장에 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언락이 예정된 시점에는 시장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의 경우 과거 대규모 투자사였던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가 파산하면서 이들이 보유했던 막대한 양의 애솔 물량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가 시장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 물량들은 법원의 관리해, 경매나 장외 거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장에 풀리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격의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까지도 일부 물량의 언락 일정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러한 대규모 물량의 이동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정보를 찾기 위해 구글에 검색하실 때 사칭 링크나 가짜 정보 사이트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프로젝트의 공식 문서나 신뢰도 높은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교차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단순히 언락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악재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강세장 분위기일 때는 언락 물량을 새로운 매수세가 충분히 소화하며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나 많은 물량이 풀릴 수 있는지를 미리 인지하고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살피며 자신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도로 위에서 공사 중
표지판을 미리 보고 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락 정보는 여러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솔라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코인에 투자하든 반드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기 투자자들의 매입 단가가 현재 가격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언제든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기적인 매도 압력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는 솔라나 생태계의 질적인 성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솔라나 네트워크가 다시금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밈코인 열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봉크나 도그위액과 같은 밈코인들이 엄청난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솔라나의 처리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새로운 사용자들을 대거 생태계로 유입시키고 네트워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잠재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과도한 투기 열풍으로 인해 네트워크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거나 수수료가 급등하는 현상을 낳았고,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려는 개발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밈코인으로 인한 단기적인 거래량 폭증 너머에서 실제로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는 DApp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과거 이더리움의 NFT, 즉 대체 불가능 토큰, 붐이 높은 가치를 지닌 소수의 프로젝트에 집중되었다면 솔라나의 NFT 시장은 저렴한 발행 비용 덕분에 훨씬 더 다채롭고 대중적인 실험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매직에덴과 같은 대형 마켓플레이스를 중심으로 활발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솔라나가 단순한 금융 거래를 넘어 문화와 콘텐츠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생태계의 건강성은 밈코인과 같은 단기적인 유행이 지나간 후에도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머무를 이유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게임 프로젝트, 실용적인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디핀 프로젝트, 활발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NFT 생태계가 조화롭게 발전할 때 솔라나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앞으로 솔라나의 성장을 이끌 잠재적인 촉매제, 즉 카탈리스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장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솔라나 현물 상장 지수 펀드의 승인 가능성입니다. 2025년 들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다음 주자로 어떤 알트코인이 선정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만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된다면 이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 안에서 손쉽게 솔라나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솔 토큰에 대한 막대한 신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물론 ITF 승인은 보장된 것이 아니며 규제 당국의 결정에 따라 시점이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온체인 지표, 토크노믹스, 언락 일정, 경쟁 구도까지 이 모든 것을 매일 추적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변화들이 포착될 때마다 가장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전달해드리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의 주요 데이터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교육 목적의 공간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안내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TF와 같은 금융상품 외에도 비자와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이 국제 결제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 전송에 솔라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실제 비즈니스 세계와의 접점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사용 사례들이 늘어날수록 솔라나는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 인프라 헌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밝은 전망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안정성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지만 이더리움에 비해 검증인의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중앙화되어 있다는 비판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빠른 속도를 가능하게 했지만 네트워크의 탈중앙성과 검열 저항성 측면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솔라나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더 강력한 규제 감시를 불러올 것입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SO를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이는 거래소 상장 유지나 프로젝트 운영에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모든 암호화폐 자산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수익 가능성과 손실 가능성이 함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본인만의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솔라나의 미래는 기술적 잠재력과 강력한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외부의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빠른 속도라는 명확한 장점을 실제 세상의 가치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전환시키는지가 앞으로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 될 것입니다.